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25명이 추가됐습니다. 사천에선 유흥업소발 감염에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족으로 경남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임시 중단되는 등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같은 상황이 우려됩니다. 지지부진한 김해 관광 유통단지 사업을 놓고 김해시 의회에서 거센 공방이 일었습니다. 김해 시장은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오토바이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법규 위반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25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사천에선 유흥업소발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남 전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의 한 유흥업소 지난달 29일 이곳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만 벌써 40명입니다. 200여 명에 대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힘들고 불안해졌습니다. PC방이나 이제 저희가 자주 가던 술집 같은 데도 가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코로나 정도가 아니죠. 목욕탕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식당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말도 못 하는 거지.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 업종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보다는 너무 사람들이 좀 많이 줄었고요. 지금 매출도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이상은 더 줄었다고 지금. 70명의 확진자가 나온 사천의 음식점. 이곳을 다녀간 외국인 3명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더욱 비상입니다. 접촉자 40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추정되는데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기존보다 1.7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사천과 인접한 남해, 하동, 고성군 등 도내 8개 시군 유흥시설 종사자 2,300여 명에 대한 사전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사천시와 인접지역인 남해, 하동, 고성군과 울산, 양산, 인접지역인 밀양시 그리고 현재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 사천, 김해, 양산에 대해서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는 25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대부분 진주교회와 사천 유흥업소, 김해 초등학교 관련이거나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족으로 경남에서도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임시 중단되는 등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곧 2차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75세 이상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는 창원의 한 예방접종센터. 이곳은 지난달 15일 문을 연 뒤 보름여 만에 접종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지난달 1일 먼저 문을 열어 이미 2차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경남 4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제외하면 이곳을 포함해 16곳의 운영은 현재 모두 임시 중단됐습니다. 국내 화이자 백신 물량이 부족해 6일부터 시작될 2차 접종용 물량 확보를 위해 1차 접종이 잠시 중단된 겁니다. 그럼 동해에 가서 신청을 하니까네 5월 말 돼서 전화를 해봐라 하는데 언제 나올지 이제 그걸 몰라. 경남의 화이자 접종 대상자인 24만 6천여 명 가운데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절반 정도인 11만 8천여 명. 현재 우리 시에서 공급받은 화이자 백신 물량으로는 5월 10일까지의 2차 접종만 가능하여 도청의 백신을 추가 배정해 줄 것을.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화이자 백신은 약 3만 명분에 불과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수급 불균형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4일부터 2차 접종이, 27일엔 65세에서 74세 33만 8천여 명, 6월 중순경엔 60세에서 64세 27만 6천여 명이 접종을 맞을 계획이지만 현재 남은 분량은 1만 7천여 명분뿐입니다. 정부가 매주 백신을 공급한다고는 하지만 백신이 얼마나 빨리 적기에 공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고열과 근육통 등 백신 이상 반응 신고도 잇따라
경남은 중증 이상 반응 14건을 포함해 1,6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3건에 대해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지부진한 김해 관광 유통단지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롯데가 3단계 사업 일부를 변경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김해시와 협의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를 놓고 김해시 의회에서 거센 공방이 일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텔과 대형 마트 등을 짓는 3단계 사업의 절반 이상은 중단된 김해 관광유통단지 사업. 지난달 21일 롯데 측이 허성곤 김해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사업 변경 의사를 내비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김해시의회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업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 아니냐는 의원의 지적에 롯데는 아울렛 확장하고 지금 저 숙소 있지에 지금 숙소 부지도 아파트를 해주라 그런 소문이 돕니다. 시설 바꾸기 위해서 혹시 만난 거 아닙니까? 허 시장은 사업 변경은 경상남도의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시설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도의 권한입니다. 만남 여부가 직전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며 롯데의 특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아니 25년 동안 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사업을 왜 비공개로 만납니까? 누가 떳떳하지 못해서. 그게 무슨 비밀이고 엄밀합니까? 그런 문자 쓰지 마세요. 내가 일일이 그거를 의회 보고를 하고 그 면담 전후에 그거 알려야 됩니까? 허 시장은 롯데 측에 수차례 사업 추진을 요청했지만 김해시가 사실상 의리라며 뾰족한 해법이 없음을 시인했습니다. 우리의 권한이라고는 제동장치라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여 년을 거둬 저희들이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수십 년째 지지부진한 롯데 관광유통단지 사업.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롯데 측에서 3단계 사업 변경을 정식으로 제안해오면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3단계 사업 준공 시기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어제 세차게 내린 비는 현재 모두 그쳤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맑게 갠 하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새벽까지 이어졌던 강풍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창원 진주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비도 그치고 바람도 잦아들었지만 해상 날씨는 아직 짙고,습니다.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는 오늘 오전부터 차차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남지역은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가로 강하게 밀려드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쾌청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밀양 15도, 함안은 13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3도, 양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0도, 합천은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서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일교차가 다시 커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의 안전 문제를 짚어보는 안전경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 문제 짚어볼 텐데요. 보통 특정 시간대 배달이 몰리다 보니까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가 늘고 있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학가 인근의 한 주택가. 점심시간이 되자 배달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도로를 질주합니다. 운행 중 휴대전화를 보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손님들이 빨리빨리 원해서. 보행자 신호에도 교차로를 지나는 사람들 사이로 고개 운전하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오토바이에 불안합니다. 그냥 뭔가 위협적인 느낌? 버스 내리다가 이게 오토바이가 오는 경우도 몇 번 있어가지고 잘 못 내리는 경우도 몇 번 있었거든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특정 시간대에 주문이 몰리기 때문에 신호를 지키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피크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코를 제일 많이 잡고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인데 지난해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등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경남에만 2만 8천여 건,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추월한 오토바이가 잠시 뒤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또 다른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로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법규 위반으로 사고도 급증해 지난해 경남의 오토바이 사고는 1년 전에 비해 4.5%가 증가한 1,290건, 하루 평균 3.5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사망자는 59명으로 전년도보다 15.6%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도 많이 증가를 했고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경찰에서는 6월 30일까지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 특별 단속 계획을 급증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에서는 이 전력의 변화를 제어하는 전력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전력 반도체의 소재가 기존 실리콘에서 열에 강한 탄화규소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에 갈수록 늘고 있는 전기자동차. 이 전기차의 필수 부품 가운데 하나는 전력 반도체입니다. 전류를 제품에 맞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건데 사람의 근육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전력 반도체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차량용 반도체 주문이 줄어들면서 전력용 반도체 1, 2, 3, 4위가 모두 다 화재라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연구진이 전력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전력 반도체의 소재로 많이 쓰이는 실리콘 대신 탄화규소를 접목한 겁니다. 손실이 적어지고 열도 발생도 적고 그다음에 생긴 열도 빨리 빼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기장치 전체적으로 봐서는 연비 측면에 보면 한 10% 정도 증가를.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기판입니다. 왼쪽의 기존 평판 구조는 전자들이 수평으로 형성된 채널을 거쳤다 이동합니다. 반면 도량형 구조에선 전자들이 그대로 고를 따라 움직입니다. 때문에 연구원이 개발한 트렌치, 도량형 구조를 활용하게 되면 기판 하나당 기존보다 10% 이상의 반도체 소자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품가가 더 국산화함으로 인해서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도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탄화규소 전력 반도체의 도량형 구조를 개발한 우리 연구진. 전기차뿐만 아니라 10년 뒤엔 각종 전자제품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LH 땅 투기 의혹 비판에 안 입고 오면 이직하라는 내용의 조롱글을 올린 사람을 찾고 있는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LH의 고발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글이 게시된 애플리케이션 운영업체 팀블라인드가 익명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회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이 2014년 이후 자체 개발 대규모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합니다. 대상 사업은 함양 교산지구와 한들 생태환경 주차장 등 5개 사업이며 사업 기획 단계 전후 토지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공무원의 투기 의심 사례를 출연할 계획입니다. 거창 여성회는 어제 거창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거창 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거창 여성회는 체육시설 사업소가 직장 내 성희롱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보호와 함께 사업소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행정구역 개편안이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은 심사를 보류한 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확인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며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론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거창 지역구의 김일수 도의원과 합천 지역구의 김윤철 도의원이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무소속이었던 두 의원은 최근 정치 지형이 변화한 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국민의힘에 복당한 김태호 의원과의 관계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31명, 국민의힘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5명으로 재편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의회 이찬호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면서 다만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관급자재 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 구매 기준을 위반한 전현직 담당 공무원 7명과 업체 28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한 업체와 품목별 발주 금액을 40% 이상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경남교육청 관급자재 구매 기준을 위반해 특정 업체 편중 구매한 담당 공무원과 해당 업체들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문화재와 미술품 2만 3천여 점을 기증하기로 한 가운데 의령군에 이어 창원시도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마산 해양신도시에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과 연계 짓는 것이 추진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섬 재생사업 프로젝트인 살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통영 두미도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재택근무하는 내용의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은 다음 주부터 3년간 일주일에 3일 정도를 두미도에서 머물며 일하는 섬택 근무를 하는데 가고 싶은 섬이란 이미지 개선과 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녕군이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1회 추경 대비 590억 원을 증액한 6,305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과 생활 방역 사업에 2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희망근로 지원 사업 7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경남 지역 제조 비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경남 지역 기업 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업황 BSI는 제조업이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74, 비제조업이 전월보다 10포인트 오른 59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번 달 기업 경기 전망도 제조업은 4포인트 오른 76, 비제조업도 11포인트 오른 59로 조사돼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창원시가 어제 시청 시민홀에서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공중풍력발전 연구개발 성과 발표회를 열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이 개발 중인 공중풍력발전은 비행기나 드론 등의 프로펠러와 발전기를 장착해 하늘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지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원천 기술을 확보한 데 이어 앞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한 자동 운전 기술 개발과 상용화까지 관내 기업들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지난해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이동욱 감독과 계약을 3년 연장했습니다. NC다이노스는 이동욱 감독과 2024년까지 계약금 6억 원, 연봉 5억 원 등 총액 21억 원 규모의 재계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감독은 우리가 가는 큰 길을 더 멀리 보면서 도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주시 을 지역구의 강민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겸 부대표로 임명됐습니다. 강 의원은 당의 개혁과 쇄신의 목소리가 국민들과 소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가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2021 비대면 전국 걷기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걷기 앱인 워크온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며 월 10만 보 이상 걷기를 달성하면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GM은 지난달 국내외에서 완성차 2만 1,000여 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4%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판매는 5,400여 대로 18.4% 줄었고 수출은 15,000여 대로 27.5%가 줄었지만 SUV 같은 차량은 40% 이상 판매가 늘었습니다. 한편 한국GM은 이달부터 온라인으로 차량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해 일부 차종을 판매합니다.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초중고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경남교육청 주관으로 마련된 온라인 학부모 아카데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자녀 교육 역량 강화 등 4개 영역에 대해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5월 5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